우리 통합 구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통합 구현이란 무엇이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송수신 모듈과 중개 모듈 간의 연계를 구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통합 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합 구현 같은 경우에는 송수신 방식이나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 송수신 모듈 조합 방법 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이제 구축 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일반적인 통합 구현 방식은 이제 송수신 시스템과 모듈, 그리고 중개 시스템, 그리고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송수신 시스템은 무엇이냐? 자, 송신 시스템. 자, 송신 시스템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변환을 시켜가지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이제 송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송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송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전송 데이터의 변환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친구. 그러면은 수신 시스템은 뭐냐? 우리 수신이 뭐예요? 받는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처럼 수신받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고 이런 거를 이제 수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신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DB에 들어갈 수 있는 DB에 적합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가 수신 모듈. 그럼 중개 시스템은 뭐냐? 진짜 중개해주는 친구예요. 내 외부 시스템 간에 아니면은 뭐 내부 시스템 간에 이렇게 연계할 때 이제 사용되는 아키텍처가 이제 중개 시스템. 그 연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방금 전에 데이터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송수신 시스템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친구는 그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중계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통신망을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잠깐 그려보면 어떤 형태냐? 자, 여기 송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신 시스템이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이 사이에 얘와 얘를 중개해주는 친구가 누구다? 중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 네트워크.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친구가 이제 네트워크인 거고, 자, 우리 여기서 송신 모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연계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신 모듈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끼리 이제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이럴 때 얘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변환해주고 매핑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제 중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송신 시스템과 모듈, 수신 시스템과 모듈, 중개 시스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얘네들이 뭘 하는지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도 연계 데이터랑 네트워크 뭐 하는 친구인지 자,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이 있고 여기 중계 시스템이 따라가면은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연결해주는 통신망인 거고, 그 얘네들 사이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연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며 송신 시스템에 있는 친구가 송신 모듈, 수신 시스템에 있는 친구가 수신 모듈 요 정도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합 구현의 이제 개념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통합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고 연계 데이터를 식별을 해야 되고 그 식별한 거에 대해 표준화를 해가지고 연계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때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자, 우리 요 분석
연계 요구사항 분석하는 절차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총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의 이제 문서들을 확인을 해야 하며, 여기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연계 요구사항 분석할 때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시스템 운영 환경, 성능, 보안, 데이터 발생, 유형 및 주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단계가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 단계가 되게 되는 건 거고요. 관련 문서 공유 및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가 우선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 간에 연계할 정보를 상세화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연계 정의, 이제 연계 범위 항목 정의된 것들 중에서, 연계 정보 중에서 코드로 관리되어야 할 그 항목을 찾아가지고 코드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연계 정보에 데이터 구분 식별자, 작업 구분 정보, 테이블, 파일 관리 정보 등을 추가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 정의라고 해서 연계 대상 범위, 대상 항목, 코드 변환 방식, 매핑 방식을 정의를 한 후에 연계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하며 맨 마지막에는 이전 과정에서 정의된 과정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연계 정의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냥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구나만 알고 얘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계 메커니즘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봐주시고요. 자, 연계 메커니즘이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생성 및 전송을 담당하는 송신 시스템과 데이터 수신 및 운영 DB 반영을 담당하는 수신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는 데이터 송수신과 송수신 시스템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중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중계 시스템 봤었죠? 그거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고, 자, 우리 연계 메커니즘의 연계 방식은 총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 2가지 알아두세요. 첫 번째, 직접 연계 방식입니다. 직접 연계 방식은 진짜 직접적으로 연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 없이 송수신 시스템이 직접 연계하는 방식. 그래서 그 종류에는 DB-링크라던가 우리 API, 그리고 DB 커넥션, JDBC 등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자, 우리 간접 연계 방식은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중간 매개체를 두어서 연계를 하는 친구예요.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계 솔루션, ESB, 소켓,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간접 연계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3장에서 알아둘 거는 요 연계 방식에 그 해당되는 예시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계 메커니즘 과정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데이터 생성 추출하고 코드 매핑 변환하고 인터페이스 테이블 파일 생성해서 데이터 전송하고 그 전송이 되면 수신 시스템은 그 수신 연계 서버 또는 수신 어댑터로 받아서 인터페이스 파일 생성하고 코드 매핑해서 운영 DB 연계 데이터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갔다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계 메커니즘 구성 보도록 할게요. 자,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그리고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로그 기록, 그리고 인터페이스 테이블 생성, 그리고 연계 서버 또는 수신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연계 서버 또는 송수신 어댑터 요 부분에서 하나만 보게 되면
자, 연계 서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연계 서버는 데이터를 전송 형식에 맞게 변환하고 송수신을 수행하는 등 송수신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수행하는 친구를 연계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신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의 데이터를 전송 형식에 맞도록 변환 및 송신을 수행하는 친구가 송신 어댑터. 자, 수신 어댑터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수신받는 친구겠죠? 수신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로 생성하는 친구. 왜냐면은 이건 아까 앞에서도 송신 어댑터, 수신 어댑터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추가로 작성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자, 그 다음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입니다. 자, 연계 메커니즘 구간별로 장애 및 오류 모니터링을 현황을 보게 되는데 연계 메커니즘에서 오류 발생 시점, 오류 로그 기록 장소, 로그 기록 주체는 크게 송수신 시스템과 연계 서버 구간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간별로 특정 시점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신 시스템에서는 어떨 때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데이터 생성 및 추출하고 아니면 코드 매핑하고 뭐 데이터 변환하고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이제 파일을 등록을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 수신 시스템에서는 연계 데이터들이 로드되고 이제 코드 매핑하고 DB 반영하고 이럴 때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연계 서버에서는 데이터 변환 및 송수신 과정 뭐 아니면은 연계 데이터 로드 및 전송 형식으로 변환할 때 이럴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 및 오류 유형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장애 및 오류 유형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연계 서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 연계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 서버에서 기록하는 로그를 통해 장애 및 오류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적절한 처리 방안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냥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장애 및 오류의 확인과 처리 절차입니다. 자, 우리 1차적으로는 이제 연계 서버에서 제공하는 장애 및 오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오류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현황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1차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모니터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2차로 이제 송수신 시스템과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 서버에서 기록한 오류 로그 테이블 또는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오류 원인을 분석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발생한 원인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냥 딱 봐도 모니터링으로 해가지고 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보이면 로그 분석하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 조치한다. 얘도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을 법한 순차적인 단계입니다. 자, 장애 및 오류의 정의와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장애 및 오류 현황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장애 및 오류 관리 대상은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장애 및 오류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건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항목, 관리 대상의 장애 및 오류 코드와 메시지라는 항목은 관리 대상에서 식별한 오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를 한 후에 각 오류 내용에 오류 코드를 부여를 하고 오류 메시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장애 및 오류 코드와 메시지 관리 방식 항목은 관리 대상 오류 코드와 오류 메시지가 많은 경우 테이블 관리 방식을, 적은 경우에는 파일 관리 방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장애 및 오류 기록을 방식하는 항목. 자, 우리 오류 로그 테이블이나 파일은 기록 단위에 따라 인터페이스 파일이나 파일에 대한 로그, 연계 데이터에 대한 로그도 이제 로그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계 데이터 보안 적용. 자, 연계 데이터 보안. 자,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연계 데이터들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더욱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일반적인 연계 데이터의 보안 방식은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전송 구간 보안과 데이터 보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송 구간 보안은 전송되는 데이터나 패킷을 쉽게 가로챌 수 없도록 그 암호화된 기능이 포함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나 패킷을 만약 가로채 갔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없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이제 전송 구간 보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VPN, 가상사설망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연계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친구. 자,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송신 시스템에서 연계 데이터를 수출을 할 때 하고 수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신 시스템, DB에서 연계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컬럼을 암호화를 해서 그 연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에 등록 및 송신하는 거. 그게 이제 송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일 거고, 수신 시스템은 이제 수신된 데이터들 중에서 암호화된 컬럼들을 복호화를 해가지고 실제 운영 DB에 반영하는 그 과정을 하는 친구가 이제 데이터 보안, 수신 시스템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내용 여기에도 작성을 해놨고, 자, 그 다음 XLM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 3장에서 요 뒤에 요거 3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XML이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외워두세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를 이제 우리가 X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왜 만들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웹 브라우저 간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자, 우리 HTML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얘 문법 개발자도 켜가지고 보면은 지금 얘는 얘 말고 지금 이 문법들이 다 HTML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얘네들처럼 이런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그 문제하고 SGML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이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XML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SGML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가 이제 얘도 ML이 마크업 언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전자 문서들을 다른 기종의 시스템들과 정보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 저장 및 자동 처리하기 위한 언어를 이제 SGM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이 SML의 개념,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여기 지금 써놨죠. 사용자가 직접 문서에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뭐 예를 들면은 A 태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LI 태그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태그 직접 뭐 컨텐트 뭐 만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이런 직접 문서에 대한 태그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위 태그는 여러 개의 하위 태그를 가질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ML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바로 외워두세요. 아, 그런 친구, 얘는 마크업 언어이고 제목을 굵게 표시하고 뭐 이 문장은 머리 끄리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북이라던가 뭐 타이틀이라던가 이런 태그들도 정의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될 거고 효율성이 향상이 될 거고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XML의 용도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구조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얘네들이 이제 XML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이 XML 활용이라고 해서 XML은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널리 사용이 되는데 SOAP 그리고 WSDL 등의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이 되고 시스템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RESTful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얘네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SOAP, WSDL, RESTful.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SOAP이라고 하는 친구, 얘도 중요한데 얘네 두 개 다 중요해요. 자, 우리 웹 서비스에서 지금 알아야 할 기술이 총 3가지인 거거든요. 얘네들이 3개가 세트로 나오는데 지금 여긴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뭐냐면은 SOAP, WSDL, 그리고 UDDI, 죄송해요. UDDI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얘네 3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얘네들을 골라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얘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HTTPS, SMTP 등을 이용을 해서 XML을 교환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웹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는 메시지 형식과 처리 방법을 지정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이제 동작을 하느냐? HTTP 기반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프록시와 방화벽에 영향 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얘가 좀 무겁다 보니까 RESTful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RESTful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SWAP, WSDL, UDDI, 그리고 RESTful까지 요 4가지 꼭 알아두세요. 이 3장에서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XML까지 해서. 자, 얘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HTTP와 REST의 원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되는 웹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HTTP로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웹 서비스 API의 집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WSDL이라고 하는 친구. 자, 얘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 등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자, 얘는 뭘로 이제 작성이 되느냐? XML로 작성이 되고요. 뭐에 기초가 된다? 우리 같이 세트로 나온다라고 했죠. UDDI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UDDI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 UDDI는 인터넷에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 업체 목록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이제 확장성 생성 언어 기반의 규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WSDL이라고 하는 친구는 SOAP XML 스키마와 결합을 해서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클라이언트는 이 WSDL 파일을 읽어가지고 서버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 지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배달 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배달 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SOAP은 배달을 요청하는 건 거고 우리 요 WSDL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UDDI라고 하는 친구는 전체 가게 목록을 찾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SOAP이라고 하는 친구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웹 서비스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프로토콜.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P가 프로토콜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통신 규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이러면 웹 서비스인데
뭐 XML도 나오고 막 내용이 나오는데 통신 규약이래요. 그럼 뭐예요? 수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해요. 수압은.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수압 메시지 서버에 회원 정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는 수압 응답을 해서 XML로 회원 정보를 전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가 얘인 거예요. 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플랫폼이나 언어가 독립적이고 이제 느리지만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요 WSDL. 자, 얘는 맨 마지막이 뭐예요? 프로토콜이 아니라 랭귀지죠. 언어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웹 서비스의 기능, 위치, 호출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XML 문서인 건 거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웹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얘를 호출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서버에서 회원 가입 기능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서비스명은 유저고 뭐 입력값은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해야 되고 출력값은 뭐 처리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하는 거.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XML 형식으로 작성이 됐고 클라이언트는 그 문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호출을 할 것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뭐다? 그냥 일종의 웹 서비스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특징은 XML로 작성됨. 자, 그리고 그 XML로 작성이 돼서 UDDI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는데 UDDI가 뭐다? 얘는 전체 가게 목록 찾기라고 해놨는데 웹 서비스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는 전화번호부 같은 저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UDDI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는 UDDI에서 필요한 웹 서비스를 찾아서 WSDL을 확인을 하고 수압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순서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나는 배송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UDDI에서 배송 관련된 웹 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찾은 URL로 접속을 해서 WSDL을 읽어요. 걔가 뭐였어요? 웹 서비스 설명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수압으로 요청을 전송을 해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색 기능이 되겠네요. UDDI는.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뭐다? 서비스 등록자는 UDDI에 자신의 WSDL을 등록을 하고 사용자는 UDDI에서 웹 서비스를 검색을 해서 WSDL을 보고 어떻게 호출할지 파악하여 수압 메시지를 이용해 실제로 웹 서비스를 호출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쉽게 외우려고 하면은 소통하는 프로토콜 뭐다? SOAP 수압인 건 거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메시지 전송하는 거. WSDL은 설명서, 그래서 기능이라던가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명세해 놨으며 UDDI 얘는 전화번호부라서 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 연계 테스트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테스트는 구축된 연계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활동을 하는 활동이에요. 확인을 하는 활동인 건 거죠. 테스트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합니다. 연계 시스템 간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의 흐름을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테스트 항목을 도출을 해서 두 번째 연계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의 일정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절차를 통해 이 정도의 소요 시간
갖고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송수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계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겠죠.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연계 테스트 케이스의 시험 항목 및 처리 절차 등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계 테스트 수행 결과를 검증까지 해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하고 수행한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연계 테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뭐다? 송수신 모듈, 그리고 연계 서버, 모니터링 현황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3장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작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사용자 요구사항의 해결 및 새로운 서비스 상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을 의미한다.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송수신 모듈 간의 연계를 구현하는 것, 이거 뭐예요? 통합구현이죠. 통합구현. 우리 오늘 요 3장에 대한 내용이 통합구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구현이라고 하는 거는 송수신 방식이나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송수신 모듈 구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구축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며 그 일반적인 통합구현은 송수신 시스템과 모듈 중계 시스템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로 구성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나갔었어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 정답은 통합구현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에서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세요입니다. 자, 웹페이지의 기본 형식인 HTML의 문법이 각 웹브라우저에서 상호 호환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뭐뭐는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래요. 자, 지금 힌트가 엄청 많아요. 자, HTML 상호 호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X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으면 마크업 언어래요. 자, 힌트가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활한 데이터의 연계를 위해 송수신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형태를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뭐 유니코드 문자 전 세계 언어를 지원을 하며 뭐뭐 파서해서 그 번역기를 내장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문서들은 마크업 내용으로 구분이 되며 태그를 정의를 직접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엘리먼트 마크업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요소를 의미한다. 사실 밑에 있는 거 모르더라도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뭐죠?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던 마크업 언어. 자, 마크업 언어까지만 갔었어도 ML까지는 나오죠? 자, 뭐예요? XML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 SGML 문법 호환되지 않는 문제. X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친구.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문서에 태그 정의할 수 있는 것. 예? XML이에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워두시라고. 이 3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예 아니면 아까 그 3개입니다. 웹서비스. 자, 통합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입니다. HTTP, HTTPS, SMTP 등을 사용을 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래요. 자, 그래서 뭐 인벨롭, 헤더, 바디 등이 추가된 XML 문서로 뭐뭐는 크고 무거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이것보다 뭘 사용을 한대요? RESTful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기도 한대요. 자, 우리 프로토콜, 통신 규약, 컴퓨터 상에서 HTTP, HTTPS, SMTP를 이용을 해서 XML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규약. 이거 뭐였죠? 소압이죠, 소압.
우리 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 대신에 우리 RESTful 프로토콜 이용을 하기도 한다까지 왔었잖아요. 그쵸? 이때 RESTful 프로토콜은 HTTP하고 REST의 원칙을 사용돼서 구현된 웹 서비스. 그래서 얘는 HTTP로 자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웹 서비스 API의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까지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SOAP.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 등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로 수업 XML 스키마와 결합을 해서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 등을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 XML로 작성됐고 수업 XML 스키마와 결합을 해서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구. 서비스 설명서라고도 얘기를 하며 기능, 위치, 규칙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이 친구. 설명서. 뭐예요? WSDL이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자, 웹 서비스 기능, 위치, 호출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XML 문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3장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